전국의 신학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강진범 선생님입니다. 자, 여러분들과 함께 지금부터 킬러 앤 준킬러 원인 정복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그 전에 우리가 먼저 안내해 줄 것은 이제 공부법인데, 실제 여러분들이 많은 이제 개념 정리 또는 개념 공부를 많이 하셨을 거고, 그에 따라서 이제 연산이라든지 기본적인 내용을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평가원이나 아니면 수능 또는 교육청이나 여러 모의고사를 봤을 때 준킬러 킬러 문제가 잘 안 된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나는 개념이 부족한 것도 아닌데 왜 킬러 준킬러가 안 되는가, 이제 그 간단한 설명을 먼저 해드릴게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개념 공부를 했다는 것은 쉽게 말해서 언어를 익혔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현재 우리가 영유아인데 점점 커가면서 엄마, 아빠, 할아버지, 할머니 이런 것처럼 글자를 익힌 정도예요. 자, 그러면 이제부터 우리가 국어를 공부해야겠죠? 자, 특히나 국어를 공부할 때 시를 보면, 우리가 시라는 작품을 봤을 때 문학 작품으로서 상당히 문장의 크기는 상당히 짧아요. 하지만 그것에 담겨있는 함축적 의미를 공부해 나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시를 읽었을 때 이 말의 뜻의 의미가 뭘까? 그렇죠. 이런 과정을 사실은 개념 공부에서 배우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제 개념 공부를 통해서 기본적인 내용을 다 익혔는데, 우리가 준킬러 킬러에 가면은 가장 중요한 게 바로 그 문제에 대한 설정들. 만약에 기본적으로 원하고 직선이 접한다, 그러면 접한다는 말의 의미가 뭘까? 두 직선이 평행하다, 그러면 이 평행하다는 말의 뜻이 뭘까? 이런 설정들에 대한 이해력이 많이 떨어진 상태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 설정을 공부해 본 적이 없다. 그러니까 실제 문제를 읽었을 때 한 번에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우리는 그 설정들에 대한 내용을 하나하나 공부해 볼 때마다 그것들을 하나하나 정리해 나가면서 그 과정들에 대한 팁을 하나하나 모아야 한다라는 것도 꼭 기억하셔야 되고, 그 밖에 우리가 알고 있는 수식, 그러니까 우리가 교과서에서 봤던 일반적 수식이 나올 때는 쉽게 판단할 수 있지만, 조금 더 복합적이고 심화적으로 나타내는 표현들에 대해서는 해석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이제 움찔 이러면서 긴장을 하게 되고, 그 해석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글씨만 보고서 문제를 풀 수는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그것을 단시간 안에 그걸 배워나가기도 힘들고, 그런 스타일의 문제를 구하기도 힘들다 보니까 학생들이 당연히 체계적인 공부를 할 수가 없었다라는 게 가장 큰 문제점이다. 다시 말하면 개념이 안 돼서 못 푼 게 아니고, 심화 문제들의 설정이나 수식에 대한 표현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해 본 적이 없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하나하나 그 과정들에 얻어지는 용어들의 해석이나 수식의 해석들을 하나하나 정리하고 배우고 익혀나가는데 목표를 두셔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그 모든 걸 우리가 팁이라고 할 거고, 실제로 맨 처음에 시즌 1, 시즌 2, 시즌 3를 나가면서 공부해 보겠으나, 시즌 1 때는 우리가 쉽게 말하면 노베이스, 아는 게 없죠. 그러니까 시즌 1 때는 경험치를 쌓는다 하시면서 점점 그 팁들에 대해서 익숙해질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그 팁들을 하나하나 모아서 정리하시게 되면 그 팁들의 양이 쌓이면 그 다음부터 문제들이 중복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의 양도 훨씬 더 많아질 거다. 그 점을 정확하게 목표로 두시고 이 공부를 하세요. 그래서 만약에 먼저 선 문제풀이 후 강의를 들을 텐데, 만약에 문제풀이 때 잘 안 된다고 해서 속상해 하신다거나 다시 개념으로 돌아간다라고 해서 해결되는 문제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현재 나는 모르는 것이 바로 이 설정이라든지 이 수식에 대한 내용을 모른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배우면서 그 팁들을 하나하나 모으자, 이렇게 생각하시고 이 수업을 따라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목표를 정확하게 숙지하면서 뚝심 있게 공부를 이어나가시길 바랍니다. 자, 또한 살짝 선생님이 비켜볼 텐데, 여기 문제풀이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용어에 대한 해석이 없기 때문에 배경, 조건문, 구하는 값 이렇게 읽었을 때 그 함축적 메시지의 뜻을 몰라서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최적화 정리를 해주셔야 됩니다. 이때 배경이나 조건문 구하는 값이 기본적인 결과값을 주는 게 아니고 기본 설정을 주는 거야. 그러면 이 설정을 통해서 이게 어떻게 결과로 유도될 것인가. 그래서 배경을 주면은 배경을 최적화 정리해 주세요. 배경의 결과물이 떨어지잖아. 그 배경의 결과물이 조건문의 시작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배경의 조건문 자체가 이게 뭔 말인지 알겠다. 그러면 그걸 또 한번 정리해 주셔야 돼요. 그 조건문의 결과를 가지고
구하는 값을 얻을 수 있다. 아, 그렇구나. 조건문의 결과를 얻었어. 오케이. 근데 바로 구하는 값하고 또 안 되네. 다시 말하면 구하는 값도 함축적 의미를 갖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구하는 값을 최적화 정리하시면 반드시 조건문의 목적성을 알려줍니다. 자, 그래서 각각의 배경, 조건문, 구하는 값의 결과를 다 끌어내시고 마지막 문제 풀 때는 조건문의 결과와 구하는 값의 결과를 비교해 주셔야 돼요. 자, 그러시면서 반드시 목표는 기준은 뭐야? 답을 찾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구하는 값에 맞춰서 조건문을 맞춰 풀어준다. 그래서 기준은 구하는 값, 조건문을 통해서 어떻게 이 구하는 값을 얻을 것인가 이렇게 하나하나 접근하는 습관을 길러주시고 선생님이 지금부터 바로 해설 강의 해줄 텐데 그 해설 강의를 들을 때도 반드시 이런 점들에 목표를 두시면서 들으시면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하나의 공부하는 과정에 대한 루틴을 정확하게 익혀나갈 수 있습니다.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조금 또박또박 시즌1은 배운다, 시즌2는 적응한다, 시즌3 때는 완벽하게 익힌다.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공부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선생님은 본 강좌에서 찾아뵙겠습니다.